Let's go. 짜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찾아주셔서.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고권이고요. 그 다음에 밴쿠버에 온 지는 이제 6년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타투이스트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밴쿠버에서는. 그 외에 저를 소개할 게 뭐 있을까요? 그냥 그게 단 것 같아요. 그냥 저 자체가 타투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처음 뵙는 게 아니라 두 그죠? 번째 뵙는 거잖아요. 네. 그 며칠 전에 이제 타투 박람회라고 밴쿠버에서 컨벤션이 있었는데 그렇죠. 거기서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제가 그렇죠. 너무 바쁘셔가지고 인터뷰는 촬영을 못해서 오늘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타투 컨벤션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타투 컨벤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건지? 타투 컨벤션은요, 그러니까 뭐 다른 엑스포들이나 컨벤션 같은 거랑 거의 같고요. 그다음에 타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 이제 타투 뭐 자랑도 하고, 그다음에 아티스트들 간의 교류도 하고, 자기 샵이라던가 자기가 한 작업들을 이렇게 좀 소개하면서 알려주고 뭐 이런 그런 뭐 어떤 박람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셔서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이 밴쿠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어떤 뭐 행사 같은 걸 하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쇼도 즐기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문신들도 많이 즐겨주셔서 아주 잘 끝냈습니다. 저번 주에. 저도 그런 곳은 처음 가봐가지고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사실 그 타투를 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에 제가 그죠? 처음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약간 압도적인 게 있었는데, 네. 그래도 직접 인사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되게 그죠? 착하시고 순진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달라서. 예. 기본적으로 타투가 약간 좀 예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를 이용한 예술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티스트들이 저는 좀 나이스하다고 생각해요. 예, 착하신 분들 되게 많고, 겉모습은 막 온몸이 문신으로 덮여 있고 할지언정 속마음들은 되게 좀 따뜻하고, 기본적으로 정말 좀 나이스하고 착한 분들이 정말 많아서 그 겉모습만으로만 판단을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 네. 타투이스트라는 인식이 좀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좀 많이 다른지. 일단 아직도 약간 좀 거부하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마더스데이 때 딸들이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문신을 하나 해드리고, 그러니까 뭐 마더스데이 가족. 선물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카네이션들이 예, 있지.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아빠, 아들 둘 이렇게 문신을 다 양쪽 팔에다가 해드리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뭐 이 타투 아티스트에 대한 편견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일반화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주류다. 이제는 더 이상 언더그라운드나 뭐 어떤 나쁜 거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약간 이제 주류 쪽으로 많이 넘어왔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이 밴쿠버에만 해도. 예. 그러면 캐나다에 이렇게 오셔서 네. 그 타투 하게 되신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캐나다에서 타투를 하게 된 거는 일단 뭐 한국이 불법이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좀 프리하게 그런 어떤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 제약을 받고 싶지가 않았던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저는 한국 베이스라기보다는 문신 시작 자체를 호주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뉴욕에서 한 6년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유럽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뭐 8년 정도 이렇게 작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와이프가 캐네디언이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죠. 6년 됐으니까 아직도 자리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총 들어보니까 총 경력이 그러면
거의 20년이 넘어 가시네요. 아, 뭐 한 97년에 시작했으니까요. 야. 2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중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좀 쉬던 기간도 있고, 예, 그 시작은 아주 옛날에 했습니다. 그럼 예. 이 타투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아, 타투 하기 전에요. 너무 많은데? 그냥 어떤 일을 딱 바로 하기 전에 하셨던 일. 바로 전에는 저는 회사 다녔어요. 그냥 일반 직장. 일반 직장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에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좀 출장이 많은 직업군?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미술 전공자는 아니고, 그럼 다시 컨벤션 얘기로 잠깐 돌아와서 네, 그때 제가 봤을 때 그 엄청 많은 타투이스트 분들 오셨는데 네. 그 고건님만 딱 손으로 그렇죠. 이렇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다른 분들은 다 기계를 쓰시던데. 네, 그래서 그런 조금 독특하기도 했고 네. 유니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타투이스트까지 와가지고 막 물어보고 구경하고 네네, 할 그렇죠. 정도였는데 예, 예. 다른 이런 기술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지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요. 그러니까 일본 전통 문신이에요. 그래서 일본어로는 테보리라고 하고요. 테가 손이라는 뜻이고 보리는 이제 뭐 문신 아니면 뭐 이제 뭐 잉크를 입히는 어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죠. 그래서 제가 기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른 기계를 사용하시지만 제 자체가 기계고 모든 걸 손으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촬영을 하셨으니까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라 네, 아마 영상 한번 자료 보시면 영상으로 예, 지금 나가고 있을 겁니다. 어떤 설명하면서. 건지 아시게 네.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타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이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일본에서 시작됐고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주류를 이루던 곳에 제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배우고 돈 많이 썼습니다. 네, 여기가 사무실인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들어오시죠. 네. 야, 건물이 되게 오래. 예, 1907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래도 예, 10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예, 있네요. 100년이 넘은 건물. 예. 3층이고요. 3층. 야, 복도가 되게. 예,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 예, 실례했습니다. 사무실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사무실이요. 네. 예, 여기는 지금 제가 준비 중인 샵이에요. 준비 중인 샵이고, 이름은 지금 현재 블랙홀 태투 밴쿠버라고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블랙홀 타투 밴쿠버. 예, 블랙홀. 예, 모든 걸 다 빨아들이겠다. 예, 모든 강력한데요. 강력합니다. 예, 제가 그다음에 이제 또 우주의 기운 이런 거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 브랜드 샵이에요. 건물은 100년이 넘었지만 이제 이 반 정도 끝난 상태. 아직 예, 오픈 예, 준비 중이시군요. 아직 예, 정식 오픈은 안 했고요. 그래서 아직도 뭐 이런 데 보시면 뭐 이렇게 정리 중이에요. 계속 정리 중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희 친구들이 작업하는 공간들. 그래서 다 이제 뭐 베드는 한 5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위생이다 보니까 위생적인 부분하고 이런 것들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는 샵으로 만들고 있죠. 지금 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출근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업무가 청소합니다. 청소. 네, 청소부터 해야죠. 예. 혹시 타투이스트는 그러면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지. 그냥 좋아했어요. 그냥 타투라는 게 너무 좋았고, 그냥 막연히 좋아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좀 출장이 많다 보니까 외국 나가서 일을 좀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문신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문신도 받고, 그다음에 갑자기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받는 것도 그런데 내가 직접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 샵을 갔어요. 매일. 그래서 가르쳐 줄 수 있냐, 혹시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다가 한 6개월 정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업하는 공간으로 한번 들어와 봐 그러더라고요. 네가 할 수 있겠냐, 정말 이런 거다. 그래서 나 진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 이제 처음 시작 계기고, 그분 성함이 이제
매튜였어요. 매튜라는 분에게 많은 걸 배웠죠. 예. 사실 이제 그분이 이제 처음 길을 좀 저한테 제시해 주셨던 분이라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당시만 해도 그분이 벌써 그때 50대 후반이셨으니까, 예. 지금은 예. 좋은 곳에 계십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문화생 그렇죠. 제가 찾아보니까 약간 문화생으로 그냥 예. 한 6개월 바싹 졸라가지고 문화생이 됐죠. 예. 그 문화생이 돼서 샵 청소하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이제 쓰는 기계들 다 닦고 브러쉬하고 다시 소독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멀리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이제 그 어깨 보는 거, 넘어서 배우는. 예,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고, 하나하나 밑에서부터 그렇죠. 다 예, 모든 걸 예, 배우는. 예. 이걸 돈을 받고 배우는 건가 아니면 그냥 뭐 돈을 제가 받지도 않고 내지도 않았죠. 문화생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예, 요즘은 근데 뭐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데 문화생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무래도 그 샵 케어하고, 그다음에 따로 뭐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준다기보다 그분이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분은 이럴 때 이렇게 하는구나. 내 멘토가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내 몸에 익숙해지게 하는 과정들인 거잖아요. 문화생 자체가. 그래서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고,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보통 5, 6년 정도 문화생을 해요. 5, 6년씩. 예, 근데 이제 한국, 중국, 그 다음에 뭐 베트남, 요즘에 뭐 문신 쪽으로 되게 핫한 그런 나라들은 수강 문화, 그러니까 수강이죠. 그러니까 돈을 내고 일정한 코스를 수료받고, 그 다음에 이제 타투 아티스트의 길로 가는 어떤 그런 코스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일이라고도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예. 거예요. 맞죠. 예. 예. 그럼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꼭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거나 뭐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타고 나서 천재적으로 뭐 재능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타투 씬에서 천재보다는 다 노력형들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미술 전공자 아닌 분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 정말 많고요. 타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미술 전공자 아니시더라도 충분히 저는 접근 가능한 분야고요. 그다음에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도 뭐 어떤 분들은 뭐 30살에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뭐 20살에 시작하고 하겠지만, 그때부터 시작하더라도 30살에 시작하신 분이 50살이 되시면 20년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뭐 관심 있으면 그냥 도전하시면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문화생이라든지 뭐 교육생으로 뭐 교육받을 곳이 있나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문화생을 받는 샵도 있고요. 어프렌티스십을 하는 샵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어느 정도의 돈을 내고 가서 배우는 샵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한 곳이 그 아카데미 그 라이센스를 최근에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정식으로 이제 타투를 가리키기 위해서. 밴쿠버에 있는. 예, 밴쿠버에 있는 업체 중에 어떤 타투 샵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가 됐든지. 혹시 여기 블랙홀 블랙홀은 샵에서도 문화생이나 이렇게 받을 지금 계획 중이에요. 저희가 이제 오피셜리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아마도 문화생이나 수강생 같은 것들을 좀 저도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앞으로 문신을 할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그래도 예,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노하우 아니면 뭐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을 뭐 괜찮은 분이 계시다면 충분히 가르쳐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 다다미가 그때 컨벤션에서 본 네, 거 그런가요? 컨벤션에서도 깔아놨던 다담이고요. 예. 캐나다에서 이제 타투이스트로 활동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기본적으로 여기는 타투 아티스트 개인에게 발급되는 라이센스는 없어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는 아티스트 하나하나마다 어떤 일정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라이센스를 받았거든요. 근데 밴쿠버, 그 다음에 캐나다 자체는 타투 아티스트에게 주는 라이센스는 없고요. 자기가 타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 허가된 장소, 그러니까 어떤 뭐 타투샵이든 뭐가 됐든 허가된 장소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타투 아티스트도 하나의 그 직업군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샵들이 이렇게 스폰서를 해주죠. 그래서 LMIA인가요? 여기 그 캐나다에서 노동청에서 발급해. 예, 워킹 퍼밋 같은 비슷한 거, 예, 그런 거 발급 대상이 됐어요. 타투 아티스트도 최근에.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타투이스트로 영주권까지.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뭐 시간이 지나서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워킹 홀리데이 같은 걸로 오셔서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LMIA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저처럼 이제 뭐 좀 영주권을 따서 이제 여기서 세틀다운 하는 어떤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라이센스 없어서 자기가 능력만 되시면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럼 타투이스트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샵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그다음에 샵마다 일하는 조건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샵들은 제가 모르겠고 저희 샵은 아티스트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샵입니다. 손님이 오는 시간에 뭐 손님보다 일찍 와야겠죠. 그래서 뭐 12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뭐 한 11시쯤 오셔서 정리하시고 자기 작업하고 정리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9 to 5 이런 걸로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예. 그럼 이게 작업을 한번 하면 보통은 작업 시간이 되게 긴 걸로 아는데. 일단 작업 사이즈, 그다음에 디테일 이런 것들이 일단 뭐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끝나는 문신들도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뭐 그 팔 하나를 다 한다 그러면 거의 뭐 최소한 5-6번 정도는 방문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보통 한 작업은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 올 때마다 한 4시간에서 5시간. 한 5번, 6번. 예. 와, 그러면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 타투 받는데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타투이스트는 어떻게 보면 돈은 진짜 잘 버는 그런 직업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시간당 페이를 거의 받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밴쿠버 평균을 제가 보면 한 시간당 2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간당이요? 예, 시간당 200불. 그래서 한 5시간 일하면 1000불 정도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일하는 조건이 샵마다 조금씩 달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샵에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비율로 뭐 과거에는 반반이었어요. 샵 아티스트.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아티스트들이 그런 샵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또 다른 방법들이 많이 좀 생겨나가지고 저희 샵 같은 경우는 그냥 체어 렌탈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투하는 공간을 자기가 한 달 동안 얼마 내고 빌려 쓰는 거예요. 렌트. 예, 렌트식으로 한 달 렌트식으로. 예, 그리고 자기가 버는 건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고요. 예, 그런 식으로 저는 운영을 할 계획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아티스트 구성은 끝났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다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 뭐 아무도 안 나오네요. 그럼 이게 꼭 근데 타투이스트를 한다 해서 이렇게 돈을 또 잘 버는 건 아니지. 이게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손님도 좀 많고 열심히 하고 하시는 분들과 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아니면 손님층이 아직은 좀 부족한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오셔서 뭐 얼마 안 되시고 그러시면. 그래서 그 차이는 있는데 확실한 건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대가는 충분히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그 작업하실 때 쓰시는 바늘을 직접 수제로 만드셔서 그때 한다고 컨벤션 센터에서 약간 들은 것 같아요. 네네네네. 예. 저희가 하는 작업은 사실은 이제 어떤 뭐 지금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온 것을 사용하는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저희는 모든 걸 저희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사용하는 스틱이라던가 바늘이라던가 이런 것들 저희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저 예, 그거 태보리 손으로 하는 그 문신의 바늘은 제가 이제 직접 그 핀 하나하나를 다 그루핑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늘 자체가 되게 만드는 것 자체가 특급 비밀입니다. 이게 영업의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바늘을 만들어야 좋은 문신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가서 만들 건데 죄송하지만 제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지금 방금 이제 바늘 다 만드셨는데 네네. 저번에 컨벤션 때 보니까 그때도 그 위생 관련해서 네. 그 인스펙터랑 얘기 엄청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하는 장르가 조금 아마도 다른 머신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까다롭게 보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제가 쓰는 스틱을 잠깐 갖고 올게요. 위생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뭐 지금 당장 작업을 할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 뭐 지금 소독된 예, 지금 작업하신- 소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소독이 되면 이렇게 그 다크 그린으로 나와요. 제가 이제 소독기에 돌려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늘 만드. 예, 바늘과 요 스틱과 같이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제가 오토클레이브라고 해서 소독기에다 돌리고요. 그다음에 요거 뭐 제가 쓰지는 않을 거죠. 다시 소독하면 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뜯어도 되나요? 예, 어차피 쓰지는 않을 거라서 네. 그냥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하나로 합쳐서 이제 이걸로 이제 작업을 합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짧은 버전도 있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버전이 이제 좀 긴 버전. 길고 짧은데 예. 뭐 좀. 아무래도 저는 긴 거를 좀 선호해요. 근데 이제 요 그 소독용 파우치 자체가 짧다 보니까 인스펙션하고 그다음에 컨벤션 같은 데서 그다음에 뭐 일반적으로도 좀 짧게 써야 되고 요 정도 사이즈면은 제가 이제 가장 좀 선호하는 한 30cm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럼 이제 잡고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는 그러면 한 번 쓰면 한 번 다시는 쓰면 못 바늘은 쓰겠네. 버리고 한 번 쓰면 이게 이제 뭐 제가 실하고 테이프로 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작업하기 전에 뭐 캔들 왁스로 좀 코트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래서 버릴 때는 어떻게? 저희가 버릴 때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바로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샵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바이오 허저드 이제 이거 이렇게 병원에 가면 한 번씩 보이던. 예, 그래서 모든 뭐 핀이든 주사 바늘이든 이런 그 뾰족한 것들, 샤프한 것들은 다 여기 샵 컨테이너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예. 네. 이런 뭐 쓰레기통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터치 안 하는 이런 걸 써야 돼요. 예. 손 터치가. 예, 소치 안 하고 그냥 닫히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쓱 하면 열리게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위생이라는 게 사실 다 오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갑을 낀 손으로 다른 걸 만지진 않아요. 작업만 끝내고 항상 스테이션을 벗어날 때는 장갑을 벗고. 근데 이제 자기네들도 일하다 보면 이제 갑자기 저거 하나만 필요하면 장갑 끼고 갔다 오는 사람들,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제일 싫어하고 있고요. 여기 아무래도 손님분들이 그러면 이제 거의 로컬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 직업을 할 때 영어가 문제가 되거나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영어를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표현하고 싶은 거를 못할 때도 있거든요. 영어로.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몸이 바빠지겠죠. 그걸 다 그려서 보여줘야 되니까. 예, 근데 아무래도 몸짓 발짓 하고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손님들과 뭔가 상담하고 그러면서 영어가 또 늘기도 하고요. 예. 그럼 영어는 한 어느 정도 되면 좀 그나마 할 수 있을? 영어요. 뭐 헬로우만 할 줄 알면. 예, 그러니까 한국 아티스트 분들 중에 영어를 진짜 못 하시는데도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그럼요. 예, 예. 이제 와서 이제 워킹 홀리데이나 뭐 이제 정착 시작하신 분들,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한국에서 그러니까 영어를 많이 접하지 않았던 분들 여기서 다. 그다음에 이제부터 주변 분들이 또 한국 같은 샵에 일하는 주변 한국 분들이 뭐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언어가 어떤 뭐 장벽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내가 어떤 말을 잘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어떤 작업, 물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뭐 말보다는 진짜 보여줘야 될 게 더 많죠. 그래서 영어가 잘하시면 잘하실수록 더 좋긴 하겠지만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고모님 생각하실 때 네. 그 타투이스트로서 갖춰야 될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서비스직이잖아요. 네. 그런 서비스 마인드가 있다면 저희가 예술을 하긴 하지만 이게 상당히 커머셜한 그 상업적인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커스터머 서비스, 그다음에 사후, 작업 후 그분들과의 관계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성실하고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실과 노력은 모든 분야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도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손님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하면 되고. 네, 그러면 이제 타투이스트를 이제 준비하시거나 좀 관심 있는 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타투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뭐 그 정도 각오로 열심히 하시면 돈, 명예 다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셀럽의 느낌도 받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정말 커먼한 질문들, 정말 뭐 사전에 준비 없이도 늘 했던 말이었던 거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뭐 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약간 긴장도 되고 했고요. 그다음에 타투 겉모습만 보시고 너무 이렇게 좀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 저희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예술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심성들이 좀 착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만 판단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 블랙홀 태투입니다. 블랙홀 태투입니다. 게스트타운에 있고요.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나중에 정식으로 이제 오픈하시게 되면 한 번 더 인사하러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직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컨텐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자신의 직업을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으시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